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교회에 위치한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다. 그 빌라는 오래된 건물로 19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았다. 이 빌라 단지 전체가 약간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나에겐 크게 신경 쓰일 일이 아니었다. 마침 내가 원하는 저렴한 임대료와 적당히 큰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근처 가게에서 촛불 몇 개를 사왔다. 예전부터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촛불을 책상 위에 얹고 불을 켜자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바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표징은 그날 밤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여자의 형체가 내 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희미한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몹시 기괴했다. 길게 늘어진 머리와 흩날리는 흰옷을 입은 여자는 마치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초는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은 깜깜했다. 나는 그 꿈이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꿈은 밤마다 계속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심지어는 그녀의 숨소리와 가까워지는 발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나는 오랜 친구인 한영이를 찾아갔다. 한영이는 학창 시절부터 내 친구였고 이러한 문제를 잘 챙겨주던 친구였다. 너 이사했지? 한영이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 써있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들려줄래?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여자의 형체, 그리고 매일 밤 그녀가 가까워지는 느낌까지. 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점쟁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한영이와 함께 유명한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된 한옥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집안은 굉장히 어두웠고 촛불로만 밝히고 있었다. 들어서는 순간 어쩐지 아연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 들어오렴. 할머니는 눈을 감고도 우리를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너 요즘 참 힘들겠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예, 할머니. 꿈속에서 매일 밤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무섭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할머니는 잠시 내 눈을 정확히 바라보더니 귀엽게 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는 내가 목표가 아니야. 너는 단지 그녀가 찾는 사람의 일부일 뿐이지. 할머니는 우리에게 촛불 하나를 손에 꼭 쥐게 했다. 이 빌라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물었다. 나는 재빨리 기억을 더듬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빌라의 역사를 짧게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한 젊은 여자가 그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외로웠고 소외되었고 결국 그 방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 방에 머물고 있어. 그녀는 자기가 죽은 후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두려움에 떨리며 물었다. 할머니는 촛불을 내밀었다. 이 촛불을 내 방에서 매일 밤 켜고 그것이 꺼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촛불이 꺼질 때 내 두려움과 그녀의 영혼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불을 물로 끄지 마라. 그녀도 불의 힘을 두려워하니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그 촛불을 켰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직 한 점의 불빛이 성스럽게 타올랐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대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꿈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촛불이 꺼지면 나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나는 결국 한밤중에 악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갔지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찾은 그 한옥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웃 주민들은 그곳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할머니의 존재는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그 역시 한
여자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영혼의 안내자였을지도. 그 후로 나는 절대 밤에 촛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속에 빛을 밝히며 매일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빛이 모든 어둠을 꺼내어 밝히는 힘인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평온한 꿈속에서 영원히 머물렀을 수 있도록 촛불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게 여길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하영이라는 소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항상 가볍고 밝은 발걸음으로 거닐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그 모든 평화로움이 끊어졌다. 하영은 그날도 여느 때가 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모님은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고 늦게 돌아오실 예정이었다. 그녀는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숙제를 마친 후 인터넷을 켜고 열어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인터넷 속도가 느렸고 창이 자주 멈췄다. 그 와중에 우연히 접속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라는 글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던 하영은 아무렇지 않게 그 글을 클릭했다. 이야기는 아주 긴 서문으로 시작되었다. 제목은 지옥의 채팅방이었다. 이야기는 오래전 오랜 친구를 잃은 주인공이 슬픔에 잠겨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어떤 저주받은 채팅방을 알게 되는 이야기였다. 그 채팅방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은 예전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점점 그 채팅방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들과의 채팅은 점점 그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탈출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다. 이야기는 주인공이 채팅방의 저주를 풀고 실종된 친구의 영혼을 구해내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하영은 그 거대한 글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반쯤 읽었을 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다. 그녀는 당황해서 컴퓨터를 무작정 껐다 켰다. 그러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채팅방 하나가 화면에 뜨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 이야기 속 채팅방 같은 모습이었다. 우연이겠지. 하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호기심에 눌러보았다. 채팅방의 제목은 고인의 목소리였다. 방에 들어가니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장난스럽게 그녀는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디오 통화 같은 화면에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나자 순간 하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을 풍기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영아, 내가 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하영은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화면 속 할머니는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그렇게 커서 예뻐졌구나. 그런데 왜 혼자야? 왜 외로워 보이니? 하영은 할머니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에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화면 속 할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영아, 나를 구해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에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컴퓨터를 끄고 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컴퓨터는 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만이 화면에 계속 나타났다. 꿈이야. 이건 꿈일 뿐이야. 그러나 하영이 눈을 뜨자마자 알게 된 사실은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음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화면 속 할머니가 그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듯했다. 너도 여기에 와야 해. 나와 함께 있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끔찍해졌다. 하영은 겁에 질려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 밤을 집 밖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왔고 하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못 이기고 집에 들어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당연히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하영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다시 그 컴퓨터를 켜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그날 이후로 하영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했다. 밤마다 할머니가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도 오래도록 그녀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고인의 목소리라는 채팅방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평생토록 하영이 어둠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이야기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고립을 끊임없이 가져왔고, 하영의 주변 사람들조차 그 놀라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영은 언제나 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공포를 더욱 느끼며 다시는 혼자 밤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비오는 밤 하영은 우연히 다시 컴퓨터를 켰고 또다시 그 채팅방이 나타날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고인의 목소리라는 채팅방의 링크가 또다시 그녀의 브라우저에 나타나자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영은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공포는 이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 비밀스러운 채팅방의 저주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공포, 이야기 속에서 전설로 전해진다. 하영과 그녀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 채팅방의 저주를 풀어내고 그 비밀을 밝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끔찍한 저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그 채팅방에 접속하게 될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른다.